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오후 저녁입니다. 저녁 8시입니다. 이 시간에 녹화 떠보는 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밤새 아침 보고 아침에 녹화를 많이 떴었었는데 참 일단은 오늘은 퇴근하고 와서 한번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뭐 쏘쏘하죠. 우리가 코인 시장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 증시든 비싸다, 제가 사라는 말은 못하겠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증시가 가장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코인으로 단타를 치다가 한국 증시로 좀 많이 넘어갔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코인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큰 흐름상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지금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으면서 좀 교통정리가 좀 되고 나면 또 건강한 또 코인 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심려치도 마시고요. 너무 맹목적으로 옛날처럼 막 그렇게 희망회를 돌리지도 마시고, 그리고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또 뉴스 보고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저녁에 하니까 이런 건 좋네요. 네. 반도체 반등 힘입은 수출 2달 연속 플러스. 정신원의 반도체 부분, 한국은 반도체죠. 그래서 한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긴 했어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가 되고 있고, 저는 2차 전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반도체 힘을 잇고 반등을 하고 있고, 한국 경기가 이제 나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기엔 되게 힘듭니다만, 수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한국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가 지난달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또 한 종목이 또 20% 가깝게 올라서 좀 달달한 수익을 좀 즐기고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또 순간 좀 쿵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 결혼자금 세대 3억 증여세 면제 무산 위기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부담 들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부유층만 특혜가 된다라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대요. 넘어가겠습니다. 있어도 일한다. 워킹맘 고용률 역대 최고. 네, 있어도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일자리 같은 걸 좀 보고 있어요. 뭐 아르바이트 거리가 있으면 좋겠고, 왜냐면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사람들 만나고 부대껴야 또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을 보는 데는 지장 없는 선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급여가 작더라고요. 제가 눈이 높아져 버린 것인지, 사실 학원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돌아다니면 그래도 그 월급이 적어도 250에서 300 정도는 되거든요. 돌아다니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전임을 하게 되면. 그런데 물론 뭐 밤에 일찍 가서 밤늦게 10시까지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 하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300만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거의 4천 정도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연봉 4천이 예전에 연봉 4천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건데, 변론으로 다른 일자리들, 막 무난한 일자리들, 뭐 사무직, 무슨 경영, 뭐 운영, 총무, 회계,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뭐 대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봉이 다 2,500, 2,700, 뭐 다 3,000 이하더라고. 참 이걸 가지고 요즘 이런 물가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참, 제가 예전에는 최저임금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었는데, 최저임금을 좀 올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 물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또 반대로는 또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또 최저임금 옮겨버리면 또 엄청나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네요. 시장조사차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계빚 1900조 코앞, 고금리 사상 최대. 이거보다 많습니다. 이거 그냥 순수 가계빚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까지 합쳐버리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있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연내 2600 넘는다. 그 기대한 커진 산타랠리.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내년까지 2800 정도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정도, 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요 수도권 바터가 오른다 뭐 이러고 있네요. 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터무니없이 싸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방의 신축, 완전 신축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지방 이제 우리 대형 도시죠. 광역시급의 아주 신축의 정말 중심지에 정말 좋은 목이 좋은 곳은 5억 정도. 준신축급 이상으로.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목이 괜찮은, 서울은 아니고 경기권에 목이 좋은 곳은 한 7억 정도. 그리고 서울 강남권은 이제 10에서 15억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비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땅을 사고 건축 올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기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집값이 싸지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만 이제 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겠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좀 저렴한 지형이 됐었을 때, 좀, 대출을 좀, 지금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좀 되게 저금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여유로 투자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경매 같은 것들도 보시면 아마 24년장은 그런 것들도 맛있게 주워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건축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평당 600만, 순수 건축비면 600만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에서 8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사실 때, 땅값을 그래도 플러스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저희 대구 정도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는요, 평당 1000만원대 초반이면은 준신축급의 목 좋은 곳은 굉장히 그냥 나쁘지 않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건설 경기들이 굉장히 안 좋고, 박살나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막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다가, 지금 이제 순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터지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지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딱 그 시대 때 지어졌어요. 과거 리먼 브라더스 때 그 주거 버블이 펑 터지면서 개판 났다가 이후에 지금 막 건설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도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걸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당시 13년 전에 분양가가 2억 5천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쌌던 거죠. 13년 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13년 전에서 한 8년 전 같은 경우는 분양가 같은 경우 1억이 안 되는 아파트에 새거 샀었거든요. 30평대. 그러니까 불과 한 3, 4년 만에 이런 분양가가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장도 쓰고 컨셉도 잡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은 층간소음도 전혀 없고, 저는 좀 구축이긴 하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만약에 좀 주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지어져서 아마, 지금 준공 나는 애들 말고 지금 땅을 파고 열심히 이제 땅 기반을 다디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정성 들여서 지어질 가능성, 그리고 건축비도 조금 이제 재료 원자재 값 좀 떨어졌으니까 터무니없는 인플레이션이라든 그런 것들이 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먹는, 헤쳐먹는 이런 건 없을 거거든. 너무 원자재 값이 빌라서 있어져 버리니까 애들 입마들이 헤쳐먹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분양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좀 좋은 집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그냥 높아시면 한번 드려봅니다. 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자, 트레이딩 뷰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네, 감사드립니다. 네, 1년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저는 그냥 무료로 쓸까 싶었는데, 또, 트레이딩 뷰를 요걸 결제하시라고, 우리 무소유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무소유님께 좀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도 전부 다 감사드리고 좀 더 좋고 통비란 시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뭔가 달라진 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좋네요. 캔들이 더 많아졌대요. 지표도 더 섬세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자, 달러입니다. 달러 환율은 1280원대에서 약간의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엄퍼가 또 시장에 또 살짝 돌아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올리지도 못할 거면서 말만 그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1260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달러가 단기적으로 좀 쌉니다라는 표현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1300원대. 뭐 그냥 쏘쏘하다. 약간 뭐 싼 것 같기, 단기적으로 약간 쌍벽인 것 같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좀, 뭐, 그냥 쏘쏘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엔화는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엔화, 좀 마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분 많이 계셨을 텐데, 제가 엔화를 86 요 사이에 바꿨거든요. 거의 바닥이네. 그지? 아마 뭐, 이제는 진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이 콜라는 가스네요. 가스는 뭐 팔아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지 않겠고요.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깨지도 않았고 뭐 크게 떨어질 거라고 당장 뭐 떡락할 거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어찌되었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사지는 못하겠다. 계속 그런 말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저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지는 사라는 말 못하겠다. 근데 실제 조금 더 올라갔지만, 그죠? 올라갔지만,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 뭐, 결국은 막 올라갔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조정파가 아프단 말이야. 이거 사면 되지. 한쌤이 쇼표진을 청산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때 사면 되지. 안 그런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 원형 천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미국의 경기가 일단 좀 진정되고 있어요. 충분히 진정되고 있고, 막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진정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이제 신규 카드 대출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10% 가깝게 되고 있어요. 8%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는 요거보다 좀 더 13%인가? 더 높아졌던 부분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쪽으로 또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건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좀 진정되고 좀 이렇게 좀 잔잔해지면서 상승 곡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한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떨어질 거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하락달도 살짝 만들어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 요 강수 각도 좀 약해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콩 이렇게 되든지 그지? 아니면 좀 더 콩 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콩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요 연말까지는 크게 뭐 엄청난 조정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연말까지는 보통 크리스마스 랠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고배당주 10% 넘는 이런 애들도 있거든.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크게 매도세가 붙지는 않을 거고요. 코인 시장도 아마 내년 초까지 1월달 뭐까지는 큰 매도세가 붙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좀 조정이 좀 맞지만 그렇게 비전을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매도 금지하고 나중에 떨어지면 난리를 치더니 이거 그치. 그죠? 이까지 떨어져주면 땡큐다 그랬는데 안 떨어지네. 그치. 이 상승에 대한 메인이 이제 그거죠. 반도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618이니까 여기 들어가 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악이 여기 올 수 있겠지. 여기는 그냥 대놓고 사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반등을 꽤나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꽤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다. 여러분들께 시향을 드렸죠.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1,900원씩 1년 동안 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렸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한 3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30명? 네, 30명. 30분 정도 보셨으니까, 종목이 그거였죠. 지금 말할 수 있다, 그지? GS건설, 그리고, KTNG. 그죠? 그 중에서 GS건설이 대박을 났습니다. 네, GS건설이 대박이 났다. GS건설 여기서 추천드렸으니까, 그죠? 여기서 추천드렸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30%.
정도. 저는 조금 늦게 샀기 때문에 20% 정도 수익 유지 중인데, 지금 17,000이면요, 우리가 이제 1차 익절 하셔야 될 구간이긴 해요. 요 구간이 요 지금 갭을 지금 메꾸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2차 익절 살짝 하시고, 남은 것도 즐겨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뭐, 5% 정도 빠진다고 각오를 하시고, 10% 정도, 요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 무난하게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빠진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는 그냥 배당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시 가든지 그렇게 해야 아마 그림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올 내년 초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19,000원 정도까지 가면 싹 다 청산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KTNG였죠. KTNG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볼만하지 않나 싶은데, KTNG는 뭐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KTNG는 일단 기대값이 좀 있죠. 안정적이고 기대값이 있는 종목이다. 여기서 추천드렸기 때문에 사실 KTNG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KTNG는 종목의 특성상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그죠? 그냥 8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싼 경우는 잘 없거든요. KTNG 같은 경우는. 그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뭐 우리가 15년 전인가 2008년에도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고 조정이 좀 나왔었고, 이제 담배값이 인상됐죠. 그죠? 인상됐던 시기 요쯤일 겁니다. 그래서 인상되면서 이렇게 쭉 상승했던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다시금 담배값을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급도 많죠. 여기 밑에. 네. 이유는 한국에 세금을 거두려면 의료세도 그렇고 보험료 같은 거 챙기려면 담배값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5,000원 정도까지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었는데 8,000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뭐 7,500원, 8,000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담배값 인상이 확정이 돼버리면 아마 여기 위로 한번 또 시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또 고배당 안정주 같은 경우니까 여러분들 뭐 이텐지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고매도 금지발로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HTOP도 원형 바닥을 만들고 있네요.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 한국 증시는. 네. 자,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인. 비트코인. 자, 애매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우리가 5천만원. 하나 5천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게 엄청난 조정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템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게 나스닥의 연관성이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되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좀 최근에 또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 한동안 또 다르게 움직여서 또 기분 좋게 흘러가다가 V 재분배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은 BTC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우스 같은 경우도 BTC 시장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올라갔었고 부분도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하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릴 거냐라는 부분을 던졌을 때 저는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은 사실 안 봐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뭐 여기 정도까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떨어지든 말든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 저희는 요 자리를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시면은 시황 전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저희는 좀 연달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볼벳 하단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들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반등 좀 주고 살짝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가면 되게 예뻐지거든요. 여기서 좀 오래 머물렀다 가면. 그래서 뭐 이런 자리들은 사실 원화상으로는 이 정도 머물러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현물상에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BTC 시장에서 좀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만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상승장에서는 요게 이런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봉식인당에서는 비트에서 알토 돈이 들어오면서 같이 막 뻥뻥뻥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좀
코인은 역시나 제가 언제였죠? 포트폴리오 제가 바꿨다. 시드에 8할 정도를 저는 코인 저기 어디 갔냐? 저기 한국 증시 넘어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게 썼다가 제가 오늘 또 단타를 또 넣으려고 또 시드를 좀 투입을 해봤습니다. 종목이 뭔지는 저희 아마 스터디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단타 먹을 만한 거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봐봐. 시간 보기 봤으면 이런 단타들 반등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점을 잘 먹고 째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겠지만 이런 거 스테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되돌려 버렸네요. 그죠? 맞죠? 오우야 이런 것들 장난 아니네. 체인링크도 뭐 나쁘지 않고 엘프는 좀 많이 빠졌다. 제가 엘프는 요즘 안 본다 그랬죠? 네. 뭐이다도 뭐 쏘쏘 뭐 그런 부분이라. 블루도 좀 약하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 플레이덱 그쵸. 요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부분이거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왜 여기서 살려고 사람 여기서 사지를 못하려고 할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는 일단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중시세를 꺾여서 내려올 때는요 매수를 했을 때는 발만 하나 담그세요. 왜냐면 더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빠지는 거 겁내지 말고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싸구나 싶으면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그 얼마나 들어갈 거냐의 문제인 거지. 그죠? 스테픈 같은 경우도 추세가 강하죠. 근데 이런 건 더 이상 못 사.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원형 바닥 타도 이렇게 수렴 만들고 돌아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모습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법적으로 봤을 때 뭐 얼마까지 간다, 더 간다 이런 게 사실 그 딱히 중요하냐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15,000원대 오게 되면 한번 다 넣어오던가. 이게 지표가 가려주는 그 룰이거든. 상승하는 볼펜 하단에서 단타 매수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볼펜이 이렇게 여기 버티다가 이렇게 쭉쭉 버티면서 볼펜이 이렇게 눕고 하면은 돌파하면 이때 가겠지. 뭐 패턴을 만들고 조정파 패턴 완성시키고 가면 가겠지. 뭐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알 필요도 없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우리 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제는 막 한심하기까지 한 게 왜 항상 코꼬지 고점에만 서 진입을 하려 하느냐. 남들이 올랐다 벌었다 하니까 들어오느냐. 저희 스터디방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랬죠. 단기 고점 때 들어오니까 들어오는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승들은 우리가 횡보성 조정이든 뭐든 이런 것들 인내를 하고 버텨냈던 분들이 먹는 시장이거든요. 뭐 그때 먹는 거야. 20%든 30%든. 근데 여기서 픽 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픽을 어떻게 드려? 안 올라 위험한 안 보이는데 나 픽을 못 주겠는데 원칙상.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가죠. 뭐 여기 잘한다 해서 왔더니 별거 없네. 왜? 위험한 자리에서 안 주는 게 맞는 거거든. 맞잖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제 원칙상 무조건 반등을 잡는 게 맞는 거거든요. 또 가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어요. 다치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차트 이렇게 돌려보시다 보면, 괜찮아 보이는 녀석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리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애들도 지금, 예를 들어 폴리곤 같은 경우는 또 NFT 쪽에서 꽤나 이름 있는 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볼만할 수 있을 텐데, 크게 상승을 줬다가 크게 조정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반등을 주고 다시 뭐 좀 줬다가 또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든지. 그죠? 그러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이런 자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맞죠? 왜 여기서는 사고 여기서 안 사냐? 거래량 봐. 여기 처물린 놈들 몇 명이나 있는지. 웃기잖아. 그죠? 그러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파가 나왔으니까 전체 파동의 되돌림 포인트 첫 발.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그냥 진짜 유튜버들 보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연결된 건데 나는 지금 사가지고 그런 거는 막 누가 지금 막 상승장인데 누가 그런 거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냐 빨리빨리 먹고 빠져야지 이런 거 지금 오른다 이지랄 떤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계좌 한번 까보라 그래요. 그게 되는가? 여러분들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거 올라가면 내 것도 순서가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다 올라가요. 다 먹으려고 하니까 다 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쳐 산단 말이야. 물론 사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 보면 뭐 사도 뭐 이케아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바닥일 수도 있고 뭐 바닥 깨고 지하철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노리는 거니까 뭐 날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규모에서 상승을 노릴 적에 우리는 시드를 분할을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모아가시면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여러분들 수익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다 되지 않나요? 한쌤이 말한 대로 그게 다 됐잖아. 그죠? 한번 송관 말씀이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공방에 많이 놓고 들어왔던 게 이때거든. 11월 중순이거든. 초중순.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고. 리딩을 어떻게 해주냐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안 그런가요? 그쵸? 라이트.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또 조정파 패턴을 완성시키고 또 반등을 좀 주고 이런 달리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넣어서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 반등이 좀 나오고 이런 행보성 조정파 또는 뭐 ABC에 대한 조정파 저점 것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시그널이라거나 다이버넌스라든지 이게 나오면 들어가는 거라. 나올 때쯤 되면.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아이고 참 요즘 단톡방 보면 그렇잖아요. 한당 막 상승됐던 좋다가 지금 또 그러니까 고점에서 며칠 동안 치영 안 들으니까 리딩 안 해드리니까 나가버린다고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유스는 제가 조금 빈정상해가지고 좀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유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노려야 돼요. 자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해드려야지. 안 그래? 이렇게 올라가서 상승에 대한 필요가 죽어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물량을 싹 다 팔고 주식으로 넘어갔잖아요. 주식으로 넘어갔다고. 주식 수익률도 지금 평균 수익률 10%가 또 10% 정도 돼요, 지금. 10%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볼펜 하단이죠. 여기 노리는 거야. 그런데 볼펜 하단을 치면 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또 힘 빠지죠. 그냥 요거는 확률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반등 확률이 좀 높은 자리예요. 근데 이제 엘리엇 파동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아마 반등을 주고 살짝 주었다가 한 번 더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오스를 이 자리가 메인 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가벼운 타점이지. 이런 선수들 먹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또 시드를 또 투입을 해서 단타를 조금 쳐보고 있는 거고. 밥벌이 정도는 하고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항상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레이딩 뷰는 감사히 1년 동안 잘 쓰겠습니다. 잘 쓰고 지금 같은 상황은 저는 아직도 한국 증시가 좀 그나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증시도 지금 포인트상으로 그 10% 포인트 코스피 기준 가까이 반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 신규 서치 자금 투입하기는 조금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애매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금만 넣으면 돼요. 조금 남겨놓으면 되고. 그죠? 왜 사라고 노래 부를 때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뭐 해보려고 기웃거리냐는 거지. 항상 뒷북치냐는 거지. 조금 기다려보세요. 아마 내년 봄쯤 되면 또 좋은 큰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연습하기 딱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트 치시면서, 나쁘지 않으니까. 왜냐면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거든.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가볍게 번트 이렇게 치면서 놀아보시면서 연습해보시면서 우리가 또 원하는 흐름, 원하는 자리 이렇게 왔을 때 그때 배팅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되돌림을 노리면서 번트 단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진력인데 머리가 더 띵하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